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무엇보다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 방법을 우리가 공유했을 때 불행한 현실 속에서 행복한 현실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 또 비극적이고 불행한 문화 속에서 행복한 문화를 일궈 나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방법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상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종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상은 문화사상 그리고 평화사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문화라는 것도 불행한 문화에서, 비극적 문화에서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바로 이런 비극적 문화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문화의 현주소죠. 바로 이런 문화의 현주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행복을 일구는 그러한 문화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상의 핵심이 놓여져 있다고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게 바로 독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독재는 곧 생명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방법에서는 결코 행복을 일궈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저마다가 갖고 있는 참 가치,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인생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 가치가 왜곡되어 버리고 시장 가치로, 화폐 가격으로 모든 것이 불일치되어 버리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이 문명의 현주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생명의 참 가치를 일궈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 가치만이 아니라 만물의 참 가치를 어떻게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생명을 억압하는 방법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배하는 방법이고, 김구 선생님은 그거를 독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급 독재도 독재예요, 신분 독재도 독재예요. 오늘날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 다수의 지배도 독재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수의 지배, 시민의 지배가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두가 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주민으로 거듭 태어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시민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인민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신민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주민을 얘기하셨습니다. 자주민이란 무엇인가? 나의 생명의 가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참 생명의 가치를 잘 육성해내는, 나의 생명을 육성해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육성해내는,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평화사상의 저변에 있는, 또 문화사상의 핵심에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 억압에서 생명 지탱의 길로 어떻게 전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독재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와 법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인데, 김구 선생님이 몸담았던 3.1혁명 시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꿈꿨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다수결로 지배해버린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도 아닌, 그게 바로 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입헌 왕정이죠. 바로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바로 우리가 저마다 일상에서 작은 일 속에서도 생명을 일궈내고 생명을 육성해내고, 바로 이 생명 육성이라는 것은 당시에 3.1혁명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신에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으로 품었던 정신이 바로 이 생명 육성의 정신이며, 바로 이걸 통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이라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생명이란 생명을 육성하고 공동 번영하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되었고, 바로 이것은 백범 김구 선생만이 아니라 임시정부에 같이 몸담았던 이승만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품었던 그 시대 그 정신이었다고 그런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이런 정신을 품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법개혁을 얘기합니다만 그 안에 정신이 없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적폐청산을 얘기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는가? 또 오늘날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가? 바로 그 중요한 코어 밸류, 바로 핵심 가치, 핵심 정신, 바로 그것은 김구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생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되살리고,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태계, 자연 만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줘서 함께 육성해 나아가는 이러한 꿈꾸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바로 행복한 나라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며, 이게 온 인류까지 퍼져가면 좋지만 바로 인간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께 도모해가는 이 모든 일은 일정한 시공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민족끼리라도 이걸 해보도록 하자.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하셨던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당시에 잠정적으로 우리는 민족끼리 같이 행복을 이루어 나가지만 다른 민족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을 잘 지탱해 나가서 이웃의 민족까지도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바로 이런 모범 국가를 우리가 세워나가자라는 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핵심적인 말씀이며, 오늘 이 자리에 21세기 이 자리에 다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목 놓아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여러 판본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읽어가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동치는 생명의 말씀이자 바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되는 통일나라의 전형적인 모습도, 바로 이것이 이런 모범국가의 모습을 백범 김구 선생님은 가장 뚜렷하게 강조해 주셨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해드리고, 저는 그 가운데 행복에 관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교육 방법, 이것도 민주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독재 방법이 아니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강압식으로 훈령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바로 이게 주고받는, 바로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이게 바로 배움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양의 대학이라든가 중용에서 가르치는 바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놓여 있으며, 백범 김구 선생님의 평생 동안 그분의 늘 포켓 속에 담겨져 있던 책은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대학이라는 책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교본이자 평소에 그분의 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틀거리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준비하면서 행복론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전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교육 방법에서의 민주적 방법, 그 다음에 정치에서의 민주적 방법, 일상생활, 곧 문화에서의 민주적 방법, 이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첫 번째 것이 아닌 교육 방법인 나머지 두 가지는 오늘 다른 분들이 또 발제도 놓여 있고 해서 제 어떤 제가 다뤄야 될 범위를 넘어서겠다 싶어서 3분의 1을 쭉 자르고 그중에 한 가지 교육 방법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일상에서 생명을 일궈내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와 자족함과 평화를 맛보는가, 이 맛보는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을 도달해 나가는 품격, 그 품격의 핵심은 바로 그것을 잘 겸손하게 선생님에게 잘 배우는 겸손함, 그리고 그걸 잘 역량 있게 힘 있게 여러 번 해나감으로써 발생되는 에너지, 역량, 그리고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습관처럼 잘 반복해 나갈 때 거기서 형성되는 덕성,
덕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모두에게 한민족 모두가 그런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부하는 방법이다.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상민으로 태어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쌍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쌍놈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고능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행복을 맛봤다. 근데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민족이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분단된 민족이 아닌 통일된 민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며 이것이 동아시아의 등불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 인류가 제국주의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모든 싸움을 멸식시키고 생명을 서로 존중해 나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통일국가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치론이란 정치하는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모든 것의 모범, 교본 역할을 하는 게 교육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이죠. 본을 받고 본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바로 이것은 각각의 삶 속에서 서로의 삶으로 서로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죠. 서로가 주고받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의 함께의 삶으로 변화되는 각각의 삶에서 서로의 삶에서 함께의 삶으로 변화되는 영어로 얘기하면 각각이라는 게 each, 각각, 저마다 개인주의적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개인주의 상태를 능가한다는 얘기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은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서로가 선생과 제자 사이에 서로의 각각의 개체의 인격성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 서로 이거는 with each other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본을 보여주고 제자가 선생님에게 본을 보여주고 변화된 것을 보여줄 때 선생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선생님이 모든 걸 가르치는 거 아니죠. 제자에게도 배우죠.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함께 선생과 제자가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with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런 점에서 각 개별 개체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이원화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서로의 이 방법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경제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트레이드, 주고받음이죠. 그래서 경제 차원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때 바로 이런 사랑과 우정과 신뢰가 주고받은 방식으로 참 좋고 올바르며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함께 그렇게 해나갈 때 with 참으로 훌륭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간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공동체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걸 혼용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진보적 정권이라고 한다면 with, 더불어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오늘날 보수적 정권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 이걸 중시하죠.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어느 걸 다 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소중한데 이걸 정말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는 개체로서의 자유, 살아있는 개인으로서의 그 생명의 정죄함,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면 바로 우리 서로 내가 나의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바로 이런 서로 교류하는 이 교류하는 방식이 바로 교육 방법이거든요. 선생과 제자 사이의 인격적 교류의 방법이 바로 정치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이 같이 함께 서로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with each other가 되겠습니다. 함께 서로 이건 부사적 형태죠. 모든 봉사 어떤 행위를 해나갈 때 어떤 부사적 행태로 우리가 이게 밟아나가는가. 이게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분의 저작에서 가장 강조한 제 길, 저의 길, 바로 이 제 길이라는 것, 길을 강조했다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way죠. way라는 것은 불교적 영어로 얘기하면 법이죠. 유교적 영어로 얘기하면 이치이죠. 기독교적 영어로 하면 로고스죠. 로고스가 사라진 현실. 개인을 강조하는 현실에서는 로고스가 사라진 현실입니다. 공동체만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남이가 똘똘 뭉치는 이 속에서 개인이 무시되는 그러면서 다수가 모든 걸 폭력 지배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라진 건 뭡니까? 바로 이치가 사라진 것이죠. 로고스가 사라진 것이죠. 바로 우리 한국말 그대로 한다면 길이죠. 모든 건 길이 있죠. 물리가 있고 사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윤리가 있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바로 이 윤리, 길, 로고스로 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 길을 참으로 좋고 올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육성되고 내 생명이 육성되고 나와 함께 트레이드 주고받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진정한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지며 그 인격적 교류 속에서 선생이 선생다워지고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각자의 저마다 이치 각각의 그 삶이 제대로 육성되어지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독재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육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공동체로 선생과 제자 사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동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우정이 쌓여지는 정말 강고한 뭐라고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강인한 선생과 제자 사이에 사랑과 우정과 신뢰가 형성되듯이 이것은 선생과 제자 사이만이 아니라 교육 방법으로서의 민주적 방법 뭐가 아니고요. 독재의 방법이 아니고 선생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의 본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선생님의 뜻에 따르고자 감복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혁명입니다. 자기 안의 혁명.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밝은 것으로 어두운 데서 밝은 것으로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자기 안의 혁명. 바로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교육의 핵심에 놓여 있는 교육의 핵심이 뭔가? 바로 그 제자가 자기 안의 혁명을 통해서 개똥이가 소똥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글자로만 배웠던 그런 글쟁이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교육이죠. 이게 진정한 인성이죠. 그런 점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한다면 교육이 되살아나야 된다. 교육은 정치의 시작이라고 백범 김구 선생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의 시작이 뭔가? 인생의 변화의 시작,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 우주의 변화에 이르기까지도 결국은 한 개인의 어두운 데서 밝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혁명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변증법적 계급 투쟁이라는 이 혁명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한 것이 강한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약한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이 일본과 싸워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 그걸 통해서 이봉창 의사라든가 또 여러 의사들을 보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폭탄을 투척해서 뭔가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것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 이거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제자에게 그런 걸 드러내주는 것이고요. 제자에게 가르치면서 선생이 자기가 뭘 미처 몰랐던 것도 깨우치고 배우게 되죠. 바로 이게 선생과 제자의 친밀한 주고받음이죠. 이것이 모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저마다 사이에서 이것이 서로 주고받아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이고 남북한 통일국가가 변화될 것이고 모범국가로서 인류 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육성하는 그런 문명, 그런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바로 꿈이 나의 소원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길이죠. 모든 것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 인문사회 자연학, 서구의 학문을 우리는 굉장히 깊숙이 세뇌를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개인의 각각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상, 사회를 강조하는 사상, 전체를 강조하는 사상, 전체와 부분 사이 이것을 전부 집합론적으로만 봐버린다든가 또는 이거 동심원적으로 간단하게 동심원적으로 봐버리는 우리는 사상의 상당히 낡은 구조에 우리는 이렇게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상의 낡은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어헤쳐서 대학 속에 담겨져 있고 중용 속에 담겨져 있고 논어 속에 담겨져 있고 맹자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육조 단경에 불교의 경전에서 담겨져 있고 성경 속에도 담겨져 있는 우리 각각과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서로 with each other 서로 주고받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은 개인대로 생명을 존중해 나아가며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어떻게 잘 건강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은 바로 이 서로의 정신에 있는 것이죠. 서로가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 뭐에 따라서요? 바로 제 길, 이치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교육 방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 길, 내가 터득한 길, 웨이, 프로세스, 과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원고를 그저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다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상의 감복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고를 작성했던 그 생각을 하나도 덧보탬도 없이 빼는 것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될 책임이자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오늘 제 이 원고를 발표를 드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한 내용은 슬라이드로 불과 한 10장 되는데 5분 내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히 행복의 본질이 바로 문화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고요. 행복의 원천 또한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상당한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착오가 담겨져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그 자체가 중요한 힘이 아니죠. 문화가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 불행한 문화 속에서 서로가 증오하고 문화의 핵심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덕성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덕성, 잘못된 악덕이라고 그러죠. 미덕이 아닌 악덕의 문화. 바로 이런 악덕의 문화에서 미덕의 문화로 어떻게 전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게 백범 김구 선생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점에서 행복의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 방식에 있죠. 그 방식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을 일궈내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수준의 생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생명, 사랑할 줄 아는 생명. 바로 이것이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 파워라는 거죠. 생명력의 가장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요소 속에 얼마나 목 놓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아들을 향해서 유언장과 같은 그 아들을 향해서 쓴 백범일지를 읽어나가시다 보면 눈물 아니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 바로 이 사랑하는 그 생명을 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가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이 생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정신을 그 사랑의 파워를 어떻게 이 생명력으로 구축해 나갈까. 이게 바로 문화력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단순히 평화사상이라든가 문화사상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은 생명의 사상이며 생명의 사상으로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생명,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이 그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런 점에서 행복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생명의 일을 해나가는 바로 이게 생명의 본질이 있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진정한 인간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권리로서의 자유함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 그거는 아주 피상적인 자유이고 근원적인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명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일에 있고 생명의 일에 있고 그것은 문제를 진단하고 주제 바로 이 좋은 주제라는 건 백범 김구 선생님 나의 소원을 통해서 꿈꿨던 바로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뭔가 좋은 상태 아직은 그런 우리가 독립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지만 이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미래를 땡겨온 거죠. 그런 점에서 미래적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전, 전망이라고 얘기하죠. 비전.
바로 이런 비전 전망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의미를 규정을 지을 때 그걸 우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담겨진 씨앗, 이걸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핵심 가치와 정체성과 전망이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common good, 공동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공동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 좋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 좋은 나라를 꿈꾼다는 게 무엇인가, 각각의 개별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적 함께 꿈꿀 수 있는 공동선이 무엇인가, 공동선에 의해서 개별선이 무시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선, 개별적인 이익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공동선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공동선과 개별선이라는 것은 마치 손바닥과 손가락과 같죠. 여러분, 손바닥이 없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존립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손가락이 없이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따라서 전체와 부분 사이에는 바로 이 서로 같이 교류해 나가는 이 프로세스와 이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손바닥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치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원천은 바로 결국 그 사랑과 생명과 빛의 진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구현해 나가는 그 이치, 방식을 잘 구현해라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삶의 모든 프로세스, 동사적 사태를 잘 결합시켜 나가는 이것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제1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내 것으로 맛보아진, 내 것으로 터득된, 내 것으로 배워진, 내 삶 속에 무르익은 아주 배들어 있는 그 길, 웨이를 제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1, 제1이라는 것은 오늘날 실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자각성,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훨씬 능가하는 실존 철학에는 웨이의 중요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과정 철학에서도 바로 이 웨이의 중요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제1과 제2를 강조한 사상은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 철학이라든가 또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논의하는 이 모든 것과 상당한 위상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 개념을 왜 행복 개념을 논하는가, 그것을 왜 행복론이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일상 행복론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행복론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일상 행복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행복을 강조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거를 행복론이라는 건 뭡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일구는 방법, 행복을 일구는 방법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내 삶 속에서 생명을 육성해 나가는, 생명을 육성한다라는 것은 덕육, 지육, 체육, 몸을 강하게 키우는 것, 체육도 중요하고 지육 키우는 것, 그리고 덕육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3대 육성이며 바로 이 3대 육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일궈 나가는, 바로 이것이 생명을 일구는 방법으로서 행복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것은 정치에서만이 아니라 경제나 문화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하거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문화에서도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거를 일상행복론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3가지 문제, 우리는 극도로 서로가 가식의 평화,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안으로 증오가 있고요, 겉으로 굉장히 아주 매너가 핸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생명을 억압하는 그 시선, 생명을 억압하는 그 악수의 그 현장, 바로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현실에서 이걸 더 붙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는 상대주의화되어 있죠. 상대주의가 극단화되어 있죠. 이 상대주의가 극단화되는 가장 핵심에는 허위와 진실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잃어버렸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일자리 실업 문제이고 생태계 제휴 문제. 일자리 실업 문제와 생태계 제휴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제 가치가 전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그 제 가치가 제대로 꽃피우지를 못하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이죠.
잉여 취급당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잉여 취급하는 게 일자리 실업 문제의 본질이며,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쓰레기로 내버리는 것이 모든 생태계 재해 문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 실업 문제, 생태계 재해 문제를 그때 당시에 크게 겪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예견하셨던 대로 생명을 억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일자리 실업 문제를 피해갈 길이 없으며 생태계 재해 문제를 피해갈 길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100여 년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니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쓰레기 취급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잉여 취급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방법론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이든 초연결되어 있다. 개인과 집단과 나라와 인류가 초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것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며,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와 공동체, 이게 따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집단, 그리고 국가, 세계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 동시적으로, 중층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하나를 봐보세요. 이거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누군가가 이거는 포인터를 조립하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플라스틱을 만들었고요. 누군가는 반도체를 만들었고요. 수많은 일들이 여기에는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참으로 이치에 맞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해냈을 때는 탁월하게 쓸만한 포인터가 되지만, 누군가 여기서 볼트 하나를 불량 부품으로 그저 시장 가격에 대해서 갖다 팔 욕심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건 당장 불량품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각의 삶은 얼마나 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초연결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좋은 주제의 상태를 잘 이렇게 실현해 나가, 바로 이게 행복을 일구는 방법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길 제일,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제일과 제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 이 교육 방법, 그러면서 함께 자라나는 생명을 육성하는 방법, 이 방법이 핵심이며 바로 이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따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현실의 진리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런 현실의 진리는 다른 말씀드리면은 바로 생명과 사랑과 빛의 진리를 얘기하신 겁니다. 바로 이거는 방식이죠. 웨이죠. 웨이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도 분명한 이치가 있다는 것,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온 인류가 이걸 다 상실해버리는 상대적 극단적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야말로 다시 한번 이 이치를 회복한,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삶 속에서 선생과 제자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치를 가르쳐야 되죠. 길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진리를 진주어라고 그런다면, 영어 문법에 진주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 바로 이걸 영어에서는 선행주어다 또는 임시주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주어 같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민족을 강조하셨지만 그러나 진리보다 더 강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민족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계급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조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민족이라는 것도, 어떤 중요한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도 항상 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바로 이런 생명적 변화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약한 것을 변화시켜 강하게 하고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혁명, 이걸 말씀하셨다는 것. 권웅선 선생님의 교육 방법을 강조했고, 그리고 바로 이런 생명의 일로 생명의 그릇을 지어나가는 것, 바로 이런 방법을 강조하셨고, 그런 점에서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제 가치, 시장 가치나 화폐 가격이 아니라 모든 만민과 만물 속에 있는 저마다의 이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마다의 제 가치가 있다는 것,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을 마음껏 드러내주러 꼽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 나갈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고 자족함을 맛보고 이웃과의 평화를 맛본다는 것. 그런 점에서 자유와 자족과 평화, 바로 이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이 키워드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행복한 나라는 그걸 일구어 나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나라 차원으로 정치 차원으로 넓어질 때는 거기에는 법과 제도, 헌법이라는 게 들어가고 군사력과 경찰력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런 점에서 교육 방법과 정치 방법의 핵심적 차이는 바로 이런 법과 제도, 헌법이 요구되어지는 이 층위하고
경찰력과 군사력이 요구되어지는 이 층위를 우리는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정부라는 것과 체제라는 것과 나라라는 것을 구분해서 쓰셨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토탈해서 우리는 국가라는 개념을 쓰셨다는 것. 따라서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하고 일치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와 체제와 정부를 차원을 나눠서 봤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문화력이라는 것도 그 가장 중요한 나라 차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헤비트, 습관, 덕성, 그리고 그 해나갈 수 있는 역량, 이 모든 생명력의 역량의 원천은 어디인가? 바로 웨이, 방식을, 생명과 사랑과 빛의 진리에, 바로 이 길을 날마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응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에너지가 제너레이팅, 발전되어 나가고, 이 제너레이팅 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 나갈 때 바로 여기에는 우리 습관,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고, 이것이야말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통일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초, 문화가 강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주어 민주주의다. 어느 누구도 주체의 자리, 주어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고 어떤 것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주어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고 열변을 더우시는데 지금 10분 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분 내에 끝내주세요.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어떤 그 무엇도 그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관여하는 당사자로서 함께 서로 each, 서로 with each other, 함께 바로 with, 각각의 개별성이 존중되면서 서로서의 주고받는 이 트레이드의 방법, 가주어 민주주의 방법을 가지고 생명이 샘솟는 그런 공동체를 일궈 나가자는 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저의 원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부원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부원장님의 이제 백범 김구의 사상 행복론에 대한 해석인데요. 여러분들도 백범 일지를 한두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마 각자 소화를 나름대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글로 읽어보면. 근데 설명은 좀 쉽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원래 문화 국가에서는 인의, 자비, 사랑 이 세 가지를 김구 선생이 열거하고 계신데, 인이야 이제 공자, 맹자 철학이고, 자비는 불교죠. 사랑은 기독교라서 각 종교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혜순 교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15분 남짓이라고 그랬는데 남짓 빼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서대 안혜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편의상 서서 하시는 선생님은 드물게 봤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네. 그 20년 전쯤에 그 오늘 발표자 김병욱 선생님하고 제 토론자인 제가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맹자의 좋은 삶과 좋은 정치 관련 발표를 했고, 김 선생님 토론을 하셨는데 좋은 삶과 정치가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오늘의 주제를 다루면서 당시 상황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연상이 됐었는데요. 전쟁으로 점철됐었던 전국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 세상,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맹자의 고민이 2400여 년 후 한민족으로서는 초유의 기인 국권 상실은 물론 대규모 세계전쟁을 겪은 후에 한민족과 세계인의 행복한 삶, 국가 건설, 세계 질서 원리와 실천에 대한 치열한 백범의 고민으로 바뀌었다. 이 점에서 백범과 맹자, 맹자와 백범, 사상과 실천과 두 분의
고민이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 발표자 선생님과 함께 백범의 행복한 삶과 국가 생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우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강복회 관계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 선생님 발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발표 제가 토론문은 6페이지에 걸쳐서 유독 여기서는 긴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서 토론 내용은 김병옥 선생님 개인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세히 썼기 때문에 선생님 참조하시면 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 자리에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공통 부분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45쪽인데요. 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논문이 제가 생각할 때 설명 들으신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의 부분을 생각했을 때 3.1혁명으로부터 비롯한 민족의 진정한 빛의 회복, 곧 광복을 이루고 누리는 일의 길, 방식, 그 일의 과정을 뜻했던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제 길과 제1 이 부분에 상당히 꽂히셨던 것 같아요. 그건 그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대에 국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도냐가 생명이라는 것이 관건이고 따라서 제 길 곧 제 방식은 생명에 이르는 정도라고 해석하시면서 오늘날 다수 인류의 제 가치 항유 곧 행복을 가로막는 일자리 실업 문제, 생태계 재해 문제, 화폐 금융 문제, 지식 기술 문제 분야로 나눠서 이제 해결하는 인식 틀로 활용하고자 하셨고 보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확장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역할이 선생님 발표문을 토대로 백범 선생님의 행복론을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글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려놨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읽었던 그 백범 선생님의 행복론이 어쩌면 오늘 이종찬 회장님께서 역시 평생을 외길로 꾸준히 몸바쳐 살아오신 분은 일이관지 하나로 꿰는 게 있으시구나. 아까 그 축사 해주실 때 감동했습니다. 역시 어른은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토론 드리려는 말씀을 그 회장님께서 다 하셨어요. 깨서 한 말씀으로 깨서 김구 선생님의 그 행복론이 그 행복과 이제 47쪽으로 가겠습니다. 47쪽 밑에 있는 3번인데요. 제가 읽는 김구 선생님, 그러니까 마음 다 허심탄회하게 읽은 건데 행복과 문화의 실체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전통과 조우하면서 김구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더라. 근데 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에 다 해주셨어요. 조금 보완 드리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그냥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백범의 행복의 본질, 근원을 찾고 그 결과 백범의 그것이 특히 대학적인 인식들 위에 근거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동의하면서 백범의 행복론과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탐색도 필요하다. 저는 이거 선생님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행복은 소원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행복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백범 선생님이 그 부분을 진술하고 계시죠. 근데 이 글의 배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범 선생님 스스로 가장 체계적이고 정치하고 깊이 있게 쓰신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의 순서 그리고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제가 토론자이기 때문에 또 밥상도 차려드려야 돼서 같이 다시 한번 그걸 회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48쪽 그대로 읽겠습니다. 일단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순서가 민족국가, 정치이념, 내가 원하는 나라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죠. 민족국가에서 그의 소원은 세 번에 걸쳐 반복할 만큼,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할 만큼 한민족의 완전한 자주국가 건설입니다. 자주가 아니면 공자석가 예수가 세운 나라일지라도 안 들어갈 거라고. 이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도 하셨던, 물론 결별 당연히 했지만 마르크스주의자도 반대하고, 그게 미국이면 그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주하지 못한다면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 자주는 백범이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 하늘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하시기 참 초라하고 조그만 지구상에 뭐 누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초라한 나라에서 이 원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치 이념에서 그의 소원은, 백범 선생의 소원은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국가로서 개인 독재, 계급 독재, 사상 독재가 없는 완전한 자유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자유와 자유에 기초한 정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영원한 게 아니라 현실에선, 당시 현실에서의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민주주의고 미국 정치 이념이 토론을 하고 그거에 기초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 이념이 소련의 그것과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치 제도 이념을 지지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했던 조선의 전통 속에서 삼사제도, 과거제도, 암행어사제도를 거론하는 걸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를 보장하는 좋은 제도로 현재 되살려야 하는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3. 내가 원하는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자주와 자유가 바탕이 된 위에, 이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이 된 위에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의 소원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멋있습니다. 주제하듯이 경제는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되고 안보는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정도면 된다. 우리 2000년 넘게 뼛속 깊게 한민족한테 내재화된 사상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그건 왜 그러냐 좀 이따 다시 나올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둘의 전제 위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그 이유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의 현재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인의, 자비, 사랑 이러면서 유교, 불교, 기독교 가치를 얘기하죠. 보편적인 세계 가치를 얘기합니다. 늘 같이 합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는 방식을 불교로 하느냐, 사랑, 기독교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화된 DNA 방식으로 하기를, 그걸 우리 민족적 정체성으로 백범 선생은 그건 우리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러면서 문화 차원에서만큼은 백범이 소원하는 바가 아주 높고 컸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고, 문화인데요. 세계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세계 평화 실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 한 2000년 이후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우리가 이런 주식을 좀 많이 뛰고 있는 몸짓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지점에서 그가 말하는 문화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네. 15분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15분 아닌데, 저 이거 11분 지났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넘어가서 49쪽. 이걸 이야기하는 게, 49쪽.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사랑, 생명, 정체성, 이걸 지켜주는 게 자신과 타인 그리고 가족, 이웃,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 이걸 지켜주는 게 바로 우리 전통의 인후지덕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후지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존중하되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쓰이고 이것이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끼며 즐거운 것으로 남에게 권하는 사랑하는 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조상네가 좋아하던 인후지덕이다. 전통 속에서 같이 이걸 확장해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에 대한 강조는 이어지는 진술, 이게 점점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하고 그것을 우리 안의 것으로 정체성을 사상적 가치도 점점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선생님도 잠깐 하셨는데 화기가 돌고 몸에서 덕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불행하려 하여도 불행할 수가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시죠. 이게 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말미 부분.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셨으니 자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공자도 우리 쪽으로 오고 싶어 했는데 부러워했는데 이런 논리 펴고요.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 하는가 하면서 얘기하는데 작년부터 이게 유독 막 드러나는 게요. 작년 8.15 광복절 전후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시죠? 세계인들,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조차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걸 본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보겠다고 2시간 이상 줄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진이 됐었어요. 며칠 거를. 근데 이 인이 뭐길래 도대체 공자가 김구 선생이 다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소환했냐? 50쪽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인의 가치가 우리한테 내재화됐던 그 핵심이 뭐냐면 공자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공과 사적 공동체, 공적이건 사적인 건 관계 속에서 운영 원리로 채택되기는 그 핵심 원리로 봤던 이유가 적극적으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하면 남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리인데 기용립이 이빈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으면 남도 서게 해. 이게 제1원칙이고요. 소극적으로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법이야. 이걸 인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얘기되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싫은 건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남한테도 베풀지 마. 이게 정치의 법의 강제력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법을 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데 거기서 아무리 봐도 보편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해줘야 돼. 할 때 법의 지점, 강제력의 지점이 성립된다는 것. 김구 선생은 그걸로 국가의 법, 제도, 경제 원리, 정치 원리 이걸 수립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문화가 바탕이 될 때 그건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민들 수준이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선생님 자꾸 문화와
문화의 원천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오늘도 하시길래 그냥 말씀드립니다. 문화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과 생명, 그걸 지키는 그걸 이제 확정하는 생활 규범인 거죠. 내재하되 그게 문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 경제 이걸 뒷받침해주는 가장 토대이기 때문에 문화를 개념으로 그걸 들고 나오신 거죠. 백범 선생님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자가 말했던 족식, 족병, 민신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안보, 국민의 생명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국가라면 해줘야 되고 그거 해줄 때 자연히 신뢰, 국민의 신뢰 따라오는 거고 이게 우리 몸에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부민 먹여 살려야죠. 그거 안 되는 국가가 무슨 국가예요? 그 다음에 뭐 가르쳐야죠. 교민해야죠. 이게 공자, 맹자의 기본이고 율곡의 기본 핵심이고 이항복 선생의 기본 핵심이고 이덕형 선생의 기본 정신이고 번번이 그렇게 나라를 되살려왔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52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학문적 소양 때문에 선생님의 어려운 글 읽느라 나름 힘들었습니다. 제 능력 부족으로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의 인후한 덕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광복회 선생님들 이종찬 회장님도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따로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유족 선생님들 훌륭한 선열들을 두신 유족 선생님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게 1947년 백범의 행복관념을 공맹의 그것과 오늘날 이른바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K민주주의를 해오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 선생이 경계하고 경고하였던 내부적 갈등과 분열의 어두운 그림자를 되새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고병철 수석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십시오. 한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발표자께서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55쪽 되겠습니다. 일단 발표자께서 제가 듣기에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여튼 열정적으로 발표하시는 시 한 편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는 그런 자리로 제가 느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중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 방식을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지혜롭게 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제 경우는 사실 위주의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글에 익숙치가 않고 또 발표자의 언어하고 사유에 좀 더 익숙해져야 좋은 논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를 못해서 미리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5쪽 제가 읽어가면서 제 주어진 시간 안에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숙제는 논평도 하면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제 임무죠. 뜻깊은 자리에 논평자 역할을 맡게 되어 주최 측과 발표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평을 계기로 발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범일지를 다시 읽고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범과 관련된 자료들이 어느 정도나 발굴되어 정리되고 있는지, 연구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백범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발굴, 정리되어 있다면 어떤 주제를 역사적 또는 통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그 논의 범위도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백범의 행복론을 독창적인 이론적 틀로 해석했지만 여러 자료들을 포괄해서 그 해석에 역사적 변화의 차원까지 개입시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까 교육 방법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백범께서 황해도에서 헌신했던 그 교육의 사례를 가지고 이 그 사례를 이 글에 포함시켰으면 훨씬 더 이 글이 돋보였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생각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논평을 해야 할 텐데 이 글은 잘 구성된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논평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논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글 내용을 거칠게 압축하는 부분, 글에 같이 생각해 볼 부분으로 논평문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글의 이해 부분은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제 글의 가치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의 가치는 사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학술사적 가치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글은 백범의 일상 행복론을 통해서 백범에 대한 다른 평가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발표자는 진리의 현실을 만들려면 메타 에러에 내재된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꾸는 일상의 자기 혁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이 글에서는 메타 에러라는 그 개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청중께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기혁명은 발표자의 용어를 빌리면 끊임없이 대상을 가주어로 간주해보고 진주어를 향하려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메타적인 교육 방법이고 백범이 이 교육 방법을 활용했다면 우리는 백범을 메타 에러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을 지향한 교육자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둘째, 백범에게 행복은 독립국가의 부차적인 성과가 아니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메타 에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백범을 독립운동가나 민족주의 사상가와 별개로 어떤 방법론적인 인간 이해를 가진 사상가로 재평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백범을 이제 교육자 그리고 방법론적 인간 이해를 가진 사상가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가치 같습니다. 57쪽에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글을 제가 쭉 읽기보다는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 글을 이제 읽다 보면 백범께서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발표자께서 어떤 이론적인 구축을 하고 백범을 그 이론적인 어떤 증명을 위해서 예시로 이제 활용했는지가 사실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백범의 사유가 실제로 이러했다면 이 틀을 다른 인물의 행복론에 적용했을 때 그러면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에는 이제 아까 메타 에러와 같이 이제 메타 이론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할 때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메타 이론 안에는
이 글에는 동양 서양 사상의 대비라는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 때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만약에 동서양의 대비라는 구도가 내재돼 있다면 서구 사상에도 이제 실체 중심 사유를 비판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철학, 또 현상학, 해석학, 사회 구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구 사상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상을 강조하려면 동아시아 불교, 유교, 기독교 사상 내부의 권위주의, 또 위계 질서, 폭력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 부분들도 같이 비판적으로 고려를 해야 이런 이제 구도가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메타 에러가 이 글에서는 제 가치, 제 모습을 잃은 상태하고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한 개인의 그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개인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구조라는 틀 안에 놓여 있는 부분.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드리면 사실 백범에게서 제 느낌에는 제가 백범일지를 이제 몇 차례 이제 읽으면서 가진 생각은 백범에게 있어서 이렇게 평등 이런 거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동학 쪽에서 이렇게 배워온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천주, 양천주 이런 개념들이 없어가지고 그 개념을 포함시키면 논의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범이 강조한 민족이 아까 계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맥락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 당대에 백범이 생존했던 그 당대에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담론의 힘 안에 백범이 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당대의 민족주의 담론하고 백범의 사상하고 완전히 괴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백범께서 굉장히 평화만 강조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단순히 평화로만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이봉창 또 윤봉길 이런 의사의 의거를 배후에서 주도하면서 이 의열 투쟁을 이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 평화, 뭐 자주, 문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승 교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고 똑똑한 질의를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고병철 수석연구원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똑똑하고 더 의미 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 제 질문도 거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3, 4분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좀 해주시죠. 답변을. 네, 우리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에 미처 누락된 부분, 미처 강조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말미에 여러분들 더 유쾌한 점심 시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제 발제한 내용과 또 토론하신 두 분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림으로써 마치 점심시간의 소화제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혜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굉장히 지지하고 따르셨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일정 부분 미국의 민주 정치, 특히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 제도적 장치, 이거에 아주 탁월한 점을 굉장히 수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소두의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민의를, 국민들의 의사를 국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큰 국론을 움직이는 민주주의하고 작은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큰 민주주의와 작은 민주주의를 나눠서 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국의 정치 제도는 완성된 게 아니다. 미흡한 게 많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설계해야 될, 설계란 말 쓰시진 않으셨지만 직접 창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들한테 호소하셨어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를 창안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게 없군요.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는 뭡니까? 작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라든가 인간의 개개인의 권리의 그 요소를 잘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미국의 민주주의,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거의 다 포함되죠. 이런 제도적 장치는 탁월한 것이나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미흡한 게 많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로 모은다는 건 뭔가? 정신을 결집하는 거죠. 정신. 그러면서 국민성과 그리고 우주와 그리고 인생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이 철학의 핵심은 방식이다. 길이다. 제 길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응답해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배워서 서로 우리 안에서 그거를 잘 구성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 핵심 뭔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육성하는 거죠. 생명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차별 대우하면서 상대를 억누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잘 일깨워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유교라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문화를 우리에게 낳았지만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는 이런 안 좋은 문화를 낳았지만 그러나 좋은 면도 있다. 전통이 있다. 그러면서 인을 강조하고 했던 그 모든 맥락의 핵심은 그 자체가 길이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선생이 가르칠 때 제자의 가능성을 일깨워야 됩니까? 꾸지람해야 됩니까? 제자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이게 서유럽 애들보다 우리가 더 풍부하게 이미 갖고 있으니 그걸 잘 일깨워서 이런 생명을 서로 육성해주는 그런 점에서 상권을 분립해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좋지만 상권을 분립해서 서로가 견제와 균형의 방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방법, 서로가 서로를 축혀 세워주고 장점을 일깨워주는 방법. 그러려면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핵심은 그 중요한 목적, 그 중요한 정신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죠. 생명을 육성하는 데죠. 검찰개의 핵심의 방향이 뭐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 무조건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돈독하게 일깨우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늘날 우리 살아계셨다 그런다면 이런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던 것이고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모든 행간에 놓여져 있는 바로 이런 큰 민주주의와 작은 민주주의의 차이를 저는 읽었으며 바로 그런 큰 민주주의에서는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학사상이라든가 그리고 기독교라든가
거기서 각각의 말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고 인이고 자비이죠. 물론 백범 김구 선생님 모든 행간에는 이 몇 가지 사사의 방법적으로 어느 것이 한계가 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 발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논의의 저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민주주의로서 남의 것을 모방하는 수준의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돈독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정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같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정신, 이거를 같이 결집시켜 나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국론을 모으는, 국론이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이것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네가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공원에서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지만 네가 가서 공원에다가 꽃을 먼저 심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 뭡니까? 남이 하는 쓰레기를 다 네가 치워라 먼저. 선생이 그러잖아요. 제자한테 솔선수범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솔선수범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정신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법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